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21대 때 민주당이 전반기 때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때 원구성 협상이 안 되니까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기 들어서는 또 다시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식물 국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하고 뭔가 협치든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여야 간에 물론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한 국가이긴 하지만 의석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과거에 민주당이 참패한 경우가 그럴 때 한 80석 정도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선진화법이 없었을 시절이었고요. 그냥 국민의힘이 계열 정당이 다 처리해버리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선진화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면 여야 간의 의석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1대 들어가지고요. 근데 민주당이 한 180석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120석 정도 가져가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70석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 선택이라는 게 이게 권력 균형이나 분점이라는 의미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의석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야당인이 우리한테 주시오. 국회 주도를 우리가 하겠소. 물론 국회의장이 할 수 있겠지만 패스트트랙에 다 태워야 돼요. 그러면 그럼 법안 통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모든 법안들을 어떻게 그렇게 국회의장이 다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직권상정합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특히 국민의힘이 뭐 지금 이제 내란 3대 특검 얘기도 통과된 거 봐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어찌됐든 간에 책임 정치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권이 있다면, 정치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지더라도 뭔가 개혁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한 치 앞도 개혁에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또 직전에 내란 상황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서 해보더라도 뭐 예결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법사위는 민주당이 내줄 리도 없고 전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발언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계속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오기 위해서 그때마다 논리를 다르게 했어요.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쪽이면은 우리가 권력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갖는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자리랑 법사위원장 자리는 사실은 다른 당이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민주화 이후에. 그게 관례와 전례였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야, 너무 한 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하지 마라. 의석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 가지고 국회 모든 법안, 예산 이런 거 통과시켜라. 그게 바로 국회법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까 그러한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더라도 효율성을 좀 강조해서 밀어붙이기 하는 것. 왜? 야당이 협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불신이 지금 기본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쎄 그게 과연 옳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대화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도 시도도 안 해보고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약속들, 주장들을 다 뒤집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전 그런 차원이에요.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하고 의회 권력이 우리는 자꾸 일치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을 많이 빚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극단으로 나간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계엄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최대 극단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과거에 사실 DJYS 시절 거치면서 우리가 민주화로서의 어떤 권력 균형이나 분점을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권력이 바뀌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이런 관례들을 갖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치 환경도 바뀌었다고 하는 점은 저는 좀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책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점점점 정치가 극단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의회든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서든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200석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총선 때
200석 뚫릴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겨우 국민들이 막아준 거예요. 107석으로 막아줬는데 국민의힘이 한 거라곤 사실은 제대로 된 개혁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대통령을 옹호하다가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큰 혼란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다수의 선택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현재 정치 풍토나 환경, 다른 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그 책 안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극단화된 현상을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한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취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국민의 선택, 의회 선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선택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야당한테 무조건 의회의 어떤 관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 소장님께서는 국회 안에도 견제와 균형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 김성환 평론가는 국민의 선택 힘을 받았으면 그 힘을 쓰게 하게 한 다음에 그 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